한 그들이 뭉쳤습니다. 종목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 바로 이곳에서 독한 종목 진단이 시작됩니다. 독종,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보겠습니다. 화끈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신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지금 시작합니다. 좀 어색하네요. 이거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독한 남자예요, 오늘. 애정구 전문가님. 왜 내가 독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떠신가요? 저는 워낙 강한 이미지시니까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정수 전문가는 웃긴 놈이죠? 웃긴 놈인데 오늘 얼마큼 네. 웃기나 보겠습니다. 못 웃기면 이따가 술 네.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더 기대되는 게 네. 조영구 전문가님께서 이제 네. 화끈하게 털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 성격을 아니까 네, 얼마나 이제 화끈하게 할지가 이제 기대가 많이 근데 됩니다. 그러려면은 네. 화끈하니까 네. 지금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머리에다 흰띠 하나 둘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머리가 커서 맞는 힌트가 없어요. 멋을 보여주세요. 강세 네. 입장으로 본다면 화끈할 것 같은데. 네. 그죠? 자, 안녕하세요. 독종 진행의 장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그 종목 고민을 화끈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 한 분씩 예. 또 자기소개 잠시만 해주시겠어요? 야정구 전문가님? 저는 뭐 오늘 아주 독하게 씹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부분에선 또 좋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렇게 오늘 컨셉을 잡았습니다. 조영구 전문가님은요? 예, 저는 사실 예전에 야인시대에서 요 비슷한 까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했던 게 그냥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좀 이제 근거를 맞춰서 뭐 좋은 거는 말 그대로 좋게 안 좋은 건 무조건 안 좋다고 네. 이게 좀 극단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모습들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화끈한 남자답게 활약 기대하도록 할게요. 김정수 전문가님은요? 네. 여기서 저는 좀 즐거우면서도 좀 화기애애하게 좀 진행하는 역할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데서 좀 즐겁고 신나게 전개를 하는데 좀 정확하게 수치나 가격으로 좀 매매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볼이 벌써 빨개지셨어요. 제가 보통 미인들 앞에서는 안 빨개지는데 네. 오늘 좀 빨개지는 거 보니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좀 훈훈하네요, 분위기가. 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로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사연 주세요. 이제 결혼 10년 차가 되어가는 딸 둘 아빠입니다. 지금 와이프랑 CC였기 때문에 서로의 친구들이 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임도 자주 가고 잘 모이는 편이에요. 아시겠지만 서민들이 돈 모으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던 중 친구들 몇몇이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자랑도 하고 투자도 권유하고 실제로 내 옆에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주식으로 돈 좀 벌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시작했죠. 친구 말이 믿을 만한 종목을 사면 된다고. 그러면 마음 졸이지도 않고 두 손 두 발 뻗고 잔다고. 듣고 보니 그렇고 해서 그 친구가 투자한 종목에 저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데 하면서 들어갔죠. 친구는 2012년 초 100만 원 초반에 들어갔고 저는 그 친구가 한참 수익을 낸 다음인 2012년 12월에 들어갔습니다. 매수가가 무려 147만 원대입니다. 친구는 지금도 수익 중이라 괜찮다고는 하겠지만 솔직히 전 너무 무섭고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모임에서는 이런 제 심정을 말도 못하겠습니다. 소심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요.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자, 시청자님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종목 고민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우 전문가님?
일단 우리 10년차 되신 분인데요. 초보자시잖아요. 근데 일단 그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죠? 친구가 돈을 벌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자기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이 돈을 벌었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주식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실수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주식 부분을 갖다가 좀 공부를 하시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보통 공부를 안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뛰어들고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되는 공부를 거죠.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사놓고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공부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분들이 CC 커플이고 하는데 그 소중한 돈을 친구가 이렇게 벌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먼저 앞섰다고 보는 부분인데 147만 5천 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물론 훌륭한 회사이긴 하지만 이 회사가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역할로 가신다면 좋겠지만 배당도 또 이번에 굉장히 약하게 주는 회사거든요. 네. 시가 배당으로 한 1%밖에 안 하고 그렇다면 아마도 이분이 딸부자시라고 그랬죠? 따님들이 뭐 시집 갈 때쯤 돼야 원금 회복할 수 있겠다. 배당금으로. 그렇죠? 아니면 그 전에 뭐 147만 5천 원 온다면야 되겠지만은 147만 원이 안 왔을 경우에는 따님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결혼하고 이분은 이제 묘지에 누워있을 때쯤 배당금으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전에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지수를 전체 지수의 18% 정도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장난치기 진짜 좋은 주식이에요. 지수를 갖다 왜곡시키기엔 진짜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시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140 엊그저께인가 찍었었죠. 네, 138만 원을. 그래서 오늘 좀 밀렸고요. 네. 오늘 지수도 크게 밀리지 않았지만 전체 종목에서 보면 혼자서 조절을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시청자분이 저기 하시다면은 140만 원, 130 오늘 8만 원 정도 되니까 139, 140이면은 한 7만 5천 원 정도 그래 너 껌 사 먹어라. 그리고 포기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다. 아, 우리가 매도 사인을 지금 안 눌렀네요. 그런가요? 눌러볼까요, 지금? 빨리 사연 눌러볼까? 듣느라고. 매수 사인. 저는 매도라고 안 누릅니다. 매수야? 저도. 저는 이 사람이? 보유 의견입니다, 그냥. 저도 보유 의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야정근님하고 저하고 똑같나 봐요. 여기. 그러면 두 분은 뭐 손주 때 이 종목을 원금에 회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여기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전 궁금한 게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순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이랑 개인은 계속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보면은 사실 저는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10년 동안 그러니까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됐고 그리고 주식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잖아요. 주식 아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사실상 이걸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뭐 딴 걸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럼 아예 모르니까 이거를 들고 있는 게 차라리 저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환경이 이제 분명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다우 증시든 미국 장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연간제 20조 이상의 현금을 창출해내는 기업인데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중국의 정책을 봤을 때 중국이 이제 작년 8월 달에 나왔던 정책이 IT 소비 정책을 이제 그 리커창이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IT 제품을 소비를 해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뭐 TV 같은 거 볼 때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일제가 최고다라고 얘기 많이 했죠. 우리나라 이제 골드스타 이런 TV는 뒤통수 후려 갈게 하지만 TV가 치식거리다 나오고 이런 적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국가들도 똑같아요. 중국에서도 자국 내 IT 제품에 대해서 약간 좀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괜히 뭐 금방 고장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하면 좀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외국인들도 사는 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20조 원 이상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딨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적으로 따져봤을 때 최근에 6배, 7배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고, 물론 이게 막 계속 싸고 뭐 왕창 올라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현재 수준에서는 적당히 조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고, 이 지금 요 분은 이 내공이 아직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걸 들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거는 어떤 그 수학적인 공식적인 거나 경제학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경제학을 배워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은. 왜냐면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상품이죠. 이 상품을 사서 내가 얼마에 넘길 것이냐예요. 그럼 받는 쪽은 또 그걸 봐서 얼마에 넘길 것이냐. 서로 핑퐁 게임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한 40% 정도 올린 건 사실이죠. 작년, 재작년에 한 100만 원에다 150까지 올려놓고는 다른 종목을 다 작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 3, 4년 동안 ELS 부분을 우리가 묵과했으면 안 됩니다. ELS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이제 2005년도, 6년도에는 한 2, 3조 원 부분이었는데 지금 40조가 넘어요. 그럼 10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ELS를 성장시킬 때 가장 그 기초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를 보유함으로써 지수 ELS를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사는 부분은 지금 지수 ELS 부분을 서로 연관져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화끈한 우리 조영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건 맞지만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의 전략은 삼성전자를 땡겨옴으로써 지수를 방어시켜 놓고 ELS를 발행시키고 그 나머지 종목군들, 사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나 LG화학이나 그다음에 뭐 포스코나 지금 2011년도 가격으로부터 거의 50% 이상 벗어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ELS 부분이 그때 당시로 따진다면 한 10조 원 정도가 박살이 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7만 5천 원 정도의 부분은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삼성전자를 조금 안 좋게 보는 거는, 네. 현금을 지금 60조 원을 사놓고 전혀 투자를 하진 않아요. 네, 일단 거기까지 들어볼게요. 우리 즐거운 놈이시잖아요. 예. 김정 전문가님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졌어요. 첫 번째 그런가요? 질문부터. 그게 즐거운 이유를 놈. 네. 왜 그러냐면 저한테 안 물어봐서 그래요. 네, 나는 좀 즐거운 분위기로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종속 투자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네. 관객의 수준이 있을지.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분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친구는 수익 나고 있는데 자기는 손실 보고 있어서 억울하죠. 화나죠. 매수 타이밍 자체를 높게 잡아서 타이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정근 전문가님께서 독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맞는데 타이밍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면 더 힘들어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한테 진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이분은 차라리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을 바에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베팅할 바에 차라리 ETF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맞네. 그게 낫네, 차라리.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게 맞네, 차라리. 그렇죠. 삼성전자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초창기에 있었다가 지금처럼 성장을 하면서 갤럭시 S1, S 노트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면 상관없어요. 환율이 뭐 1,100원, 1,200원대 가는 상이면 상관없는데 지금 환율이 1,050원대니까 과거처럼 삼성전자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애플하고 계속 마찰 붙잖아요. 너 일로 와, 나 일로 와 하면 계속 소송건이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앞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묶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중국 쪽에서 진출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빼기도 그렇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분한테는 더 혜택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손실 구간인데 백- 매수가까지 아니 근데 올 때- 147만 네. 5천 원이면은 네.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잖아요. 네. 그러면 한 7% 정도? 지금 현재에서. 근데 근데, 이분은 네. 1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에 매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2012년에 그게 아니라 이제 10년 차 되는 부부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그렇죠. 10년 차. 이분이 지금 매수 시점이 네. 10년 차고. 잘못 알았네요. 네. 그러면 뭐
배당은 이 147만 5천 원이 올해는 없었으니까 네. 작년에 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배당 13,000원을 챙기셨으니까 통닭 사드셨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뭐 실질적인 손실은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크게 물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제가 원래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은행 이자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독해져야 돼서 계산을 해야지, 계산을. 사채업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이거. 계산하세요. 그래서 네. 그러면 8% 정도 손해를 봤지만 요거를 커버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왜냐? 배당금이 5% 정도 주는 주식으로 가다를 타버리면은 5% 커버가 되잖아. 그 2년 들고 있으면 10% 커버가 되니까 2년 안에 원금 자기가 한 8만 원 잃은 거 그거 아쉬워하지 말고 배당 13,000원 받았잖아. 그걸로 합의십시다, 우리. 조영희 퉁쳐.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좀 삼성전자 좀 안타깝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50%든 100%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을 차라리 해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어쨌거나 제 의견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IT 그리고 솔직히 생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 예상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어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사물인터넷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웨어러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무궁무진한 건 맞습니다. 또 뭔가를 또 만들어서 우리를 놀래켜 놓을지는 몰라요.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은 사실 이게 사실 맞을 수도 있고 아까 이제 김정수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수 가는 거에 겨냥을 하면 ETF가 사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중국의 소비를 좀 이제 이 소비를 자꾸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리옹푸첸이라는 기업이 지금 주가 10배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8배, 10배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천지에 밥솥 파는 기업을 누가 좋다고 그렇게 주식을 해서.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맞아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야, 막. 그냥 눌러놓으니까 그냥 밥이 짠하고, 뭐지? 막 이런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고, 중국인들이 뭐 하나 꽂히면 또 미친 듯이 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사이드가 그렇게 큰 종목은 절대로 아니지만, 이 매수가 얼마인가요? 140만 원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분명히 올 수는 있다. 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분은 네. 진짜 잘한 거는 초창기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했기 그래, 때문에 그나마 맞아요. 다행인 거예요. 엄한 주식 엄한 했었으면은 거였으면, 예. 상패될 수 그쵸, 있었고 예. 그리고 주식이 고점에서 지금 2012년도에 반토막 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GS건설이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했었을 경우에는 한강 가서 예약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하도 많이 아니, 원래 한강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 아, 그렇습니까? 우리 방송국 앞에 있는 야, 마포 있죠? 양화. 근데 거기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네. 종목 잘못 고르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제일 잘했던 건 그건 거고. 네. 근데 이분은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매매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말 조용구 전문가님께서 화끈하게 대답하지 않았나. 뭐 리온쿠친 같은 주식 한번 잡으면은 네. 만세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리온도 초창기에는 아무도 몰랐죠.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네. 여기서 여기서 뭐 147만 5천 원 오셔도 본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익은 1% 이익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을 1% 13,000원을 받으신 거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채업자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거 까먹었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아마 작년에도 요번 달에 나올 텐데요, 배당이. 3월 말에서 보통 이제 그쵸. 5월 3월 초까지 말에 다 주총이 되죠. 끝나면 예. 이제 그러니까 배당금 들어오시면 이게 뭐지?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계산하시고 너무 적어서 티가 안 날지도 모르네요. 네. 계좌가 올라가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배당이 너무 적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140만 원급 이상으로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은 네.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수익 차익으로 봤을 때 네. 리스크를 너무 안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 달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158만 원이었죠. 그때 다들 삼성전자 10조 원 돌파한다. 그럼 200만 원 160 간다. 170. 그러니까 이 리포트 누가 썼어? 하여튼 그냥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고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150만 원대 많이 물려 있거든요, 지금. 네. 리포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리포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잠정 실적 이제 곧 발표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조용구 전문가님? 제가 이제 보니까 1분기 다음 주 8일 날 이제 나오는데 1분기가 지금 외국계에서의 전망은 대략적으로 8조 5천억 원에서 9조까지 딱 9조. 그 이제 사이 여기 바운드리고 국내 증권사는 7조 9천억 원에서 약간 이제 8조 5천억 원 요 사이더라고요. 네. 작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틀렸죠.
대체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쇼크라 얘기하고 외국에서는 네. 충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진짜 화요일날 외국에서 또 이번에도 맞는지 우리나라가 또 맞는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제 궁금한 예상 수치는 네, 네, 7조 네. 5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아, 그렇게 낮게 예상하시나요? 왜 그러냐면은 애플이 올해부터 차이나 모바일하고 런칭이 돼서 지금 하는데 얘네들이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다른 나라들은 그 애플 S5를 다 시장 점유율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중국 것만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변수거든요, 이게. 차이나, 원래 삼성전자도 이게 급성장을 했던 것은 차이나 모바일하고 런칭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그 차이나 모바일하고 애플하고 런칭이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바뀔 거란 예측이 됐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애플 측에서 중국에 있는 그 핸드폰 쓰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설문지를 했어요.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75%가 애플 제품으로 교체하겠다.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삼성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거든요. 그게 작년이었던 거예요? 예, 작년 초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1분기에는 스마트폰 많이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 런칭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애플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로 올라서기 전에 딱 한 달 만에 1위로 올라서면서 바로 시장 점유율 발표가 들어갔는데 중국 시장만 유일하게 지금 한 2달이 지났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하네. 야정근 전문가님 외국계 리포트 신뢰하세요? 아마도 외국계 애들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근데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 주가 190만 원이라고 내놨거든요. 난 노무라 안 믿어요. 안 믿, 지금 방금 믿는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라. 노무라는 안 믿는다고? 외국계도 일본 쪽은 어느- 안 믿는다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리포트 신뢰하세요? 저는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외국계 증권사도 그렇고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고 각 증권사가 뭘 요구를 하는지 봐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예를 들어서 8조 5조에서 9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에서. 국내 쪽에서 뭐 7조 5천에서 8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충족했다 안 충족했다. 이걸 저는 생각하지 않고 네. 이 사람들이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게 뭔가 이 정도 실적이 나오는데 하다못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기대치가 낮은데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선전했다. 이게 더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8조 5천억이 나왔는데 그게 반도체나 LCD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돼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건 오히려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가 확 줄어든 상태에서. 근데 스마트폰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전년도보다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쪽까지 만약에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예상했던 충족치보다는 나았다 하더라도 그 질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너무 긴가 봐요. 빨리 맞아. 너무 일단- 첫 번째 사연만 너무 좀 애지중지하는 맞아, 것 우리 너무 같습니다. 진지해진 지금. 것 같은데 일단 매도 의견 계속 유지하시는 예, 거예요? 저도 조용히 매도해서 하면. 교체 의견. 저는 일단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으로 저는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유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2대2네요, 그래도. 2대2. 훈훈하게 첫 번째 종목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시청자님 사연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두 번째 사연 들려주세요. 항상 토마토 TV를 시청하는 애청자예요. 언제나 항상 증권방송을 틀어놓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요. 방송을 보면서 주식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많은 돈을 하는 건 아니고 여유 자금 조금 투자는 정도고 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미래에셋 증권인데 이게 처음에 내가 조금 매수한 시기는 2014년 8월 정도에 이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저점으로 보이는 31,000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36,000원대에 한번 팔고 또다시 2014년 11월에 다시 31,000원대로 내려오길래 다시 또 사서 그리고 다시 37,000원대에서 팔고 이렇게 두 번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자신이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내가 좀 36,000원대가 저번에 팔았던 36,000원대가 저점인 것 같아서 3월 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전고점 오면 팔아야지 했는데
장대 양봉으로 엄청 세게 뚫더라고요, 전고점을. 그래서 이젠 가지고 있게 됐지. 원래는 박스권 매매로 해서 팔았어야 했는데 이 장대 양봉으로 좀 세게 뚫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끌고 가도 될지 그게 고민이네요. 저보단 전문가님들이 더 고수니까 전문가님들 의견이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네, 두 번째 시청자님 미래에셋증권 들고 계시네요. 자, 매도들. 저 지금 현재가 보니까요. 내려다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수익 구간이에요. 어쨌든. 아, 네. 수익은 좋습니다. 근데 잘 하셨어요, 매매는. 워낙 이토마토 방송 애청자이신 것 같아요. 연세도 네. 있으시고.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는 그 가격대를 보니까 정확히 잘 하셨어요. 네. 뭐 배우셨다고 그랬죠? 이토마토 방송을 보면서. 그쵸?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굴 보고 배웠는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게요.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미래대세증권은 2007년도까지는 아주 탑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너무 나갔어. 그러니까 삼성그룹, 삼성증권이나 LG증권 이런 데서 가만히 안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룹사 펀드만 들어가지고 다 뺏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 주저앉은 거거든요. 거기다 결정타는 2008년도에 회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몇 조 원 또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 죄송스러운데 출발은 참 좋았어요. 미래적인 측면이고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미래에셋이 잘 성장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은 과요불급이라고 너무 나갔어. 규모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회사 몸집을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객들, 그 미래에셋이라는 그 회사를 보고 투자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더 이상 상처는 안 줬으면 좋겠다. 아, 왜 나정국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면 진지해지죠? 그러게 말이야, 나는. 막 지루해지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한번 왔다 갔다 네, 해주세요. 김정수 네. 전문가님 분위기 좀 풀어주세요. 좀 미래에셋은 저도 실제로 이제 최근에 공개 추천을 했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차익 실현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왜 그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있냐면은, 증권주 가운데서 하려면은 저는 메리츠 종금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앞서 이제 우리 그 독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독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아, 독해지셨어요. 제가 너무 말심하게 했나요? 나정국 전문가님 팬. 왜 그러냐면은, 네. 끝나고 때리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자금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맨 처음에 펀드 열풍이 불면서 미래에셋이 엄청 덩치가 커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사태부터 시작해가 리먼 사태 터지면 확 죽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구조조정이 엄청 심각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방법을 바꿨어요. 이전에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장기 침체잖아요. 거기서 노무라 증권이 이제 살아남았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는 펀드 해가지고 수수료 받고 HTS에서 이제 요거 그 수수료 받는 걸로 했는데 요 방법을 바꿔가지고 자산관리 서비스로 간 거예요.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해외 쪽에다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유럽 사태 때 보게 되면 맨하튼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 각지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하고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좀 인기를 받는 게 뭐냐면 롱숏펀드라고 있잖아요. 그 매수하고 이제 매도를 같이 취해가지고 하는 거. 요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주영 이 매니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재밌어요? 아니요, 매니저 이름까지. 네. 얼굴이 웃겨서 그런 거. 아, 볼이 점점 빨개지세요. 그래요? 많이 빨개졌어요? 아, 괜찮아요. 볼터치 같아요. 원래는 조영구 전문가하고 이제 한잔 할 때도 보면 맨날 그거 가지고 저 놀리거든요. 빨개진다고. 그래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웃어요. 옆에 있으니까 놀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웃겨요. 예, 말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언제 이제 야정근 전문가님도 같이. 네. 잠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까먹었네. 네, 뭐. 까먹었으면 뭐 끝난 롱숏펀드. 거예요. 네, 롱숏 맞아. 매니저. 네. 요거 1분만 더 얘기할게요. 말 너무 네, 짧게. 그래요? 경고. 알겠어요. 경고예요. 재밌게 하셔요. 트러스턴 자산 운용이 있고 마이다스가 있어요. 네. 이거를 얘네들이 농수펀드를 시작해서 지금 1조 규모까지 키웠거든. 그걸 키웠던 사람이 김주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걸 데리고 온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전에 랩 상품이 확 들었을 때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돈이 움직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 투자냐, 뭐 삼성이냐 이런 걸 할 바에는 만약에 증권주 가운데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은 좀 종목은 잘 고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잘 고른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조용구 전문가님. 참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뭐 참은 건 아니고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아. 화끈하게 좀 해주세요, 화끈하게. 폭발 직전이야, 폭발 직전이야. 이게 폭발할 것까지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폭발은 네, 맞아요. 또 아직 폭발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네. 그래도 증권주 중에서 그래도 선호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저는 근데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뭐 화끈하게 뭐 올라가고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냥 시장 평균 정도만 그렇죠. 보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고 뭐 아까 김종수 전문가가 얘기한 게 꽂힌 것 중에 시장이 갈 걸 예상을 한다면은 ETF 중에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올 만큼. 뭐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지도 사실상 좀 애매하고 업사이드가 높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4만 원대 있죠, 이 종목이 좀 올라서. 네, 3만 원대 하다가 이제 좀 차익 물량 해가지고 오늘 좀 깬 걸로. 39,400원에 네. 오늘 마감했네요. 그렇다면은 뭐, 뭐 충분히 수익은 나셨으니까. 매매 또 잘 하시잖아요. 뭐, 굳이 뭐 지금 팔 또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팔 수도 네. 아마 파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분이 네. 참 고점 저점을 잘 잡으셨어요. 그죠? 네. 그럼 일단 지금 수익 구간인데 지금 팔아요? 아니면 더 들고 가요? 저는 지금 일단 팔고서 나중에 좀 다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게 팔자? 좀, 네, 지금 팔자 이거? 네, 저는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뭐 분할이요. 뭐 매매 자금 얼마 뭐 매매 자금 1,000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 매도. 분할. 에 그런 게 그러네요. 어딨어. 매도하는 게 화끈하지 낫습니다. 못하네요.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쪽이 화끈한 거고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경제학 아까 얘기하면서 계산하지 말라. 뭘 계산을 얘기하고 이자 계산. 아 그래요? 이자 계산이요? 사채업자요? 격한 전문가님.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착한 놈. 매도 타이밍은 네. 그 전날에 이제 사인 쓰는데 못 보셨어요. 아쉬웠습니다. 40%로 지금 승부불자리는 아니고 최소한 저는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 한번 했다가 다시 밑에서 받는 게 지금은 낫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여기 한 표. 그래. 네.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분할 매도 하게 되면은 분할 매도. 그럼 이렇게 해야 좀 되나? 끄다 이렇게? 하다가 끄세요. 금방 끄세요. 반만 네. 반만 이렇게 하는 거. 자세가 좀 시청자님께서 이상한데. 토마토TV 애청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또 토마토TV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님들이잖아요. 제가 볼 저도 때는 우리 따라갈게요, 시청자님이 매도 교회 산다 무지하게 잘 보시나 봐요. 그러게요. 네. 아니, 네. 정확하신데. 어떤 분의 방송 보고 이렇게 따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밝히면 안 될 것 같아. 김종수 그래 전문가 본인이라고 주장하셔야죠. 예? 그런 거 없고요. 저는 이딴 종목 추천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미래 S증권 이렇게 증권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4살의 복학생입니다. 아직 학생이지만 주식에 관심이 많고 학교에서 주식 동아리로 활동 중입니다. 트레이더가 꿈이어서 방송을 보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자격증도 여러 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초부터 사물 인터넷 테마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근데 저는 아직 학생이고 좀 겁도 많고 아직 잔잔할 때 뭐 들어가기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편인데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상따고 사물 인터넷이 시세가 좀 잘 나온 것 같길래 계속 기회를 좀 노리고 있었는데 워낙에 세게 가가지고 좀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상을 딱 2번 가더니 놀리더라고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잡았을 때는 높게 좀 잡았나 싶었는데 계속 시세가 나오니까 정말 수익도 많이 나고 좀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솔직히 요즘은 좀 행복해요. 자신감도 생기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좀 부러워하는 동경의 눈빛?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시세가 나올지 아직 감이 잘 안 옵니다. 언제쯤 정리하면 될까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우리 대학생 24살 남성 시청자님이셨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건 맛봤어. 큰일 났어, 저. 네.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네. 이런 식으로 매매했었고 이 생각대로 했었어요. 그때 이제 종목 하나 잘 골라가지고 제가 상한가를 막 7번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행복했었다지. 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종목을 잘못 골라가지고 하한가 10번을 먹었어요. 옛날에 LG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LG카드라는 게. 그 LG카드 한 중심에 제가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 심리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과도 앞으로의 미래도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조영구 전문가처럼 좀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면 상관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느낌이나 어떤 기준 없이 매매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대응을 안 하면은 한 20, 30% 수익이 났다가도
이건 손실 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배우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24살이라. 23. 네, 24. 24살이요. 네. 깨먹어도 됩니다.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 막 해보고, 네. 해볼 거 다 해봐야지만 나중에 주식이 거의 다 그래요.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으라차차 산속에서 뭐 10년, 20년 내공 뭐, 수련해가지고, 이제 뭐 실전에 들어가야 짱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사고 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고 나서 수익 나면 공부 안 하고 수익이 안 나서 깨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책을 사서 보고, 막 이 토마토에 뭐 야종훈 전문가님 뭐 강연도 한번 보고, 이런 식의 깨먹어 봐야 돼요. 한 대 맞고서 아파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아직 수익 났으니까 뭐 괜찮은 네.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해야 돼. 첫 게임에서 수익을 꽤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분명히 자만심에 빠져 있을 거라고 저 사람이. 그러면은 뭐 깡통 차시들한테 힘내시고 앞으로 깡통 차시기를 기원합니다. 힘내시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24살 그걸 아니에요, 4살 아니에요. 아, 네. 잘하는 싹을 그렇게 죽여. 아, 그래도 막 뿌듯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네. 그러니까 경험을 해봤잖아요. 다 이제 야종군 전문가님도 그렇고 조영구 전문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해봤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굳이 안 해봐도 될 경험을 해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주식을 맨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위에서 맨 처음 했는데 보통 실패하는 게 다반사인데 항상 수익이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폭락장 때만 하는 거예요. 폭락장 때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삼성전자만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아니, 현대차는. 그거는 실패한 거를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아, 근데 저는 성공을. 진짜 계좌를 봤어요. 그 계좌를. 그러니까 계좌가 이제 성공한 거를 계속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한 금액이 거를, 커요. 응? 금액이 그러니까 몇십억 실패한 거를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뭐 얘기를 그럴- 안 했을 수도 그럴 있으니까. 수도 일단. 있는데. 금액이 큰 분들한테는 삼성전자하고 업종 대표주밖에 손댈 게 없어요. 개별주 크게 뭐 쪽으로 망할 가거나 이유도 없죠. 네. 매매 자금이 아예 근데 이제 커버리면. 초창기 자체 접근 자체가 그렇게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보통 그런 시기에는 막 아무 주식에 건들게 되는데 저는 약간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이라면 근데 이게 재밌는 뭐- 거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1998년도가 IMF죠? 네. 우리 보통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요즘 장이 좀 안 좋으니까 개별주 손대고 뭐 테마주 손대고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대형주가 근데 가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1998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됐죠. 업종 대표주를 다 보시면 10배 이상 나왔습니다, 수익이. 한 종목도 그거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다 10배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시청자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너무 테마 쪽으로 지금 그쪽에만 치우중해갖고 뭐 단기적인 수익에 너무 하지 마시고 업종 대표주들도 분명히 10배씩은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물인터넷 대장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효성 앞으로 ITS. 10배가 가진 않잖아요. 대정부 대표주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조절이 들어가는 거죠. 페이스.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뭘 할 때는 극과 극이 만나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테마주 형태 하는 사람이고 친구를 하면 주식 동아리라고 하셨으니까 이분과 정반대의 매매 성향을 가진 자기 친구와 같이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이렇게 해보면은 스스로 좀 깨닫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누가 근데 장단점이- 그거는 못 깨달아. 아니 깨닫던데. 이게 네. 중독되면은 네. 못 깨달아. 어떻게 독하게 깨우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좁히는 수밖에 없어. 접해는 수밖에. 조영구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끈하게 뭔가. 저는 사물 화끈하고. 인터넷 관련주 저는 계속 좀 잘 갈 것 같거든요. 사물 인터넷 좋죠. 좋긴 네. 한데 지금 현재 상황 국내에서 그것이 시판돼서 전체적으로 미치는 시장 영향 파급 속도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우리 20년 전에 핸드폰 나왔을 때 누가 이거 들고 다니냐고 그러는데 다 들고 다니죠 지금. 근데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최고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18년이 걸렸거든요.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고 그거 앞에서 따오고 뭐 일본에 뭐 하청받아가지고 하고 애플에 하청받고 하다가 그거 베껴갖고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단계 최초의 단계부터 성공 단계까지는 한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도 지금 상태로서는 테마의 형태는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굶주림이에요. 먹을 게 뭐 있나 없나. 네. 근데 혹시- 이게 예. 포인트를 잡아주니까 거기에 확 쏠려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종목의 최저점을 보면 4, 5년 전에 아마 1,000원대였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2만 원대 가까이 와 있다면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온 건데 그러면 그 4, 5년 동안에 이 회사의 매출액이 20배가 늘었냐는 거야. 안 늘었잖아. 그렇다면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까지 봐야 돼요? 계산을 맞춰야지. 네. 밸류에이션적으로 봐도 PER 기준으로 봐도 25배 정도면은
엄청나게 비싼 거고 일단은 지금 당장 이익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크게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주가는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 매도. 현재 구간에서 단기간에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네. 이거는 지금이라도 사실 매도하는 게 맞고요. 이게 네. 제가 이런 이제 분들을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봉사 문고리 잡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눈먼 사람도 어느 순간 이렇게 잡다 보면 잡혀요. 그럼 끌려갑니다. 이렇게 수익 나요. 네.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부럽네요, 한순간입니다. 어쨌든. 아니 근데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하는 시점을 보면은 장님 문고리 잡는 식이 제일 많거든요. 장례 목소리. 문고리 잡는다는. 문고리 잡는다. 어쨌든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근데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네, 있고요. 그러면 근데 매도로?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3월 인터넷 이거 실제 저 돈 수익 창출 힘들어요. 이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여기 참여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코에나 이런 기업들도 제휴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돈을 벌 것이다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돈을 어떻게 번다라고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어요. 네. 실제로 돈 되는 건 빅데이터 쪽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쪽. 그렇지.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쪽으로 그렇죠. 봐야 돼. 네. 그건 그럼 저도 동의합니다. 빅데이터 쪽. 네. 돈이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네. 수익 창출은 여기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사물 인터넷은 형체만 있는 거고 앞으로 비전.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이거를 이것을 완성하는 네, 데까지 해서 맞습니다. 사업으로 해서 네. 이 회사가 이익을 창출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가려면은 시장 쪽으로 본다면 지금 국내 시장은 되게 취약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S넷 종목 좀 관심 있거든요. 네. 그 종목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랑 요즘에 또 뭐 삼성전자가 주력 투자하고 있다고. 그 종목은 스마트홈. 그 자회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스코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골드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좀 테마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급등을 하는 거고요. 그것도 지금 똑같아요. 뭐 실적이 지금 당장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매출조차도 이렇게 그냥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큼 화끈하게 실적이 뭐 100%씩 올라가는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지금. 테마로 좀 이제 봐야 되는 그래서 거죠. 요 종목은 네, 세 분 매도 전문가님 의견 의견을 비슷하네요. 그럼 매도 의견으로 해서. 처음으로 네. 다 같이 같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뭐 지화자 한번 해야 됩니까? 뭐 네. 그럴까 한번 해주세요. 즐거운 매도하라는데 무슨 분이시잖아요. 지화자가 아 그래요? 그 CF관이시니까. 욕할 때 다 해요. 그래도 지화자. 수익중이시니까. 네, 일단 그럼 우리 효성 ITX 갖고 계신 우리 24살 대학생 남성 시청자님이시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수익 많이 보시고 매도하셔서 또 공부하셔서 다른 종목으로도 그렇죠. 토마토 TV 보시면서 문고리 잡았으니까 뭐 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한 번 잡으면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네. 술 먹을 때 자주 해요. 표현이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네, 네. 괜찮네요 표현. 네. 저도 써먹. 진짜 재밌습니다. 로열티 내고 써요. 네, 이렇게 세 번째 시청자님 사연도 들어봤고요. 자, 네 번째 시청자님 사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려주세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에요. 작년에 정말 힘들게 남들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 공채에 취업했는데요. 대기업 입사만 하면 내 인생 정말 끝이라고, 정말 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원하는 커리어 우먼은 온갖데 없고 잡일과 야근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선임이 하나하나 사회생활을 알려주고 어리버리한 제게 정말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제 선임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뭐든지 저보다 나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회사에서 항상 무엇을 하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은 바로 HTS였어요. 주식을 하셨던 거죠. 제 선임은 주식으로 꽤 수익도 많이 보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정말 제가 바라던 커리어먼 모습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같이 되고 싶어서 그분의 주식을 따라 샀습니다. 그분이 들고 있었던 것은 SK텔레콤이었는데요. 제 선임이 들고 있는 것이기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 너무 비싸게 들어간 게 문제였어요. 저는 2013년 7월 22만 5천 원을 매수했는데요. 그래도 무조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사지는 않았고 30% 정도 실었어요. 산 다음에 조금 수익 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예요. 딱히 제 고민을 털어놓을 데도 없어요. 요즘이 이것 때문에 선임과 대면대면해요. 괜히 싫어지기까지 하네요. 선임 잘못도 아닌데 말이죠. 제 인간성의 문제까지 돌아보게 되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 끝났네요. 네. 이분 왜 걱정을 하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네. 이분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네. 어느 회사예요, 저분? 대기업?
문제가 큰데?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2013년도에 진입을 했죠. 네. 매수가가 얼마나 했죠? 22만 5천 원. 그러면 원가가 지금 22만 5천 원이 아닌데요. 이게 작년에 배당이 8,300원입니다. 중간 배당이 9월 달에 1,000원에 9,300원을 빼고 계산하면은 이분 21만 원 초반이에요, 지금. 그럼 뭘 손해가? 아, 그래도 사회 초년생인데. 초년생인데 뭐? 손실 구간은 손실 구간이잖아요. 올해 배당금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또 받을 거 아니야. 지금 6월 또 2달만 있으면 또 1,000원 나와. 아, 근데 우리 계속 이거 안 키고 있는데. 난 한번 매도 안 해. 해볼까요? 저는 보유입니다. 보유예요? 보유. 네. 아까 네. 내가 말했죠. 아까 첫 번째 사연 주셨던 삼성전자는 손자까지 가야 된다니까. 배당으로 원금 챙기려면. 근데 얘는 이 SK텔레콤은 거의 배당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5% 6%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은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지금 23, 4. 시집가고 애 낳고 하면은 이거 원금 빼고도 그 안에 주가가 더블 맞춰도 자기는 집 한 채 벌어. 그럼 대체 뭘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분? 화를 내시고. 화가 나잖아, 화가. 이 좋은 주식을 들고. 독한 놈이 아니고 화난 놈 같은데. 화난 놈이. 화난 놈이 더 잘 어울려요.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월급을 타실 거예요. 대기업 타신다면은. 근데 제 입장에서는 20만 원 아래로 만약에 내려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단가를 낮추세요. 그렇게 되면은 20만 원 아래로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균 수익률이 배당으로 5%가 나오는 거거든요. 10,000원 정도 배당이 났다면 은행 이자도 5%는 안 줘. 안 그래? 얘기를 해, 얘기를. 은행 이자가 3%대입니다. 3%. 세금 띄고 나면 한 2.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은행 이자로 따져서도 얘는 2배 이상은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초년생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HT 주식 맨 처음에 한 사람은 배당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언제 받는지도. 근데 이 사람은 HTS 상에 마이너스 표시되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옆에서 HTS 보니까 막 상한가 간 주식들도 보니까 막 미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표정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은 이제 야종군님께서 정확하게 해줘요. 왜 웃어요? 네? 네, 제가 웃깁니까? 아, 그냥 보니까. 세미 씨도 이거를 사야 돼. 네. 시집 가려면. 아, 저 지금 이거 살까요? 어. SK텔레콤 통신주 사요? 20만 원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예요, 이거. 해야 돼, 이거. 20만 원 아래에서는. 그래야 나중에 자식들한테 대접받고 산다니까. 세일즈를 네, 영업을 아, 생각을 해봐. 이거를 매년 10,000원씩을 배당을 해준다. 10년이면 10만 원이잖아. 그럼 20만 원 아래에서 한 18만 원 정도로 계속 산다고 쳤을 때 내가 한 17만 원까지 맞췄다. 그러면은 10년 안에 평균 단가가 7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난 300%야. 그럼 그만한 게 어디 있어? 그 은행에다가 돈을 붓는 것보다는 이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 차라리 수가 은행에다 정기 적금부를 하면 나는 이 주식을 사라 그래. 지금 사도 돼요? 지금 매수가에서 20만 원, 지금 네, 20만 4천 사야 원이네요. 돼요, 이거. 사요? 아, 사라니까? 돈 주세요. 자식들한테 나중에 돈이 없어요. 먼 날 시집가 가지고 자식들한테 우리 엄마 멋져 이 소리 듣고 싶으면 이 주식 사라니까. 냄새가 나는데요. 저분 사래요. 천재인데 진짜. 네. 네, 돈을 달라고 할 돈 줄이야. 주시면 네.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번에 배당금 나오면 줄까? 이거는 뭐 사실 별 대단한 특징은 없는 종목이고 네. 사실 사회 초년생이고 효성 ITX 산 것보단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낫고.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하고 이제 같이 접근하신 거예요. 대형주, 우량주, 초년생이. 잘한 거예요. 그거 네, 잘한 네, 거고. 네. 이 주식 아까 김정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너무 이제 또 딴 거 보면 뭐 날아가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아까 그 효성 ITX 가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둘이서 그것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짜증나거든요. 더럽게 안 가네. 진짜. 성질 나는 거지. 짜증이 진짜 화딱지가 나거든요. 나는 왜 이런 개똥 같은 종목을 들고 근데 있어서 고생을 거기다가 하고 있나 이렇게. 커피까지 배달하고 있어. 거기까지 청소까지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나겠죠. 단심부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사실 뭐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거예요. 고민 없이 주식하려면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하고 사실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런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저도 추천은 안 합니다. 타이밍적으로는 잘못됐어요. 시세 차익으로 가면 안 되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매매 타이밍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목적 자체가 장기 목적으로 나는 은행보다는 안전한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하겠다. 그럼 야정군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는 게 맞고 이제 매매 위주로 해서 진짜 수익을 계속적으로 최고로 가고 싶다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보다는 좀 탄력 있는 주식을 가는 게 맞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내 계좌에 안전하게 불려 나가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비중이요?
30%는 적당해요. 적당해요. 예. 왜냐 계속 월급을 받을 거잖아 이분. 그러면 자기 재산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현금 자산이. 그 배당 들어오고. 그럼 또 보너스 받았어. 얼마야? 17년? 사. 제가 잠깐 재미난 얘기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해주세요. 뭐 자유롭게 하면 네. 됩니까? 자르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뭐냐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가이질 해. 대학교 때 친구의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다시. 제 대학교 때 저와 제일 베스트 프렌드의 그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가 SX 그룹에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은 좀 다른 조건인데 STX 그룹에 다녀서 그걸 9,000원대부터 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주를 통해서 계속 샀었던 거예요. 이걸 2000년도 막 초반 1900년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막 10만 원 넘어갔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 때 20대 때 6억까지 만들어진 거야. 시세가 10배, 20배 막 나섰잖아요. 땄었으니까 그 정도. 그거 아직도 들고 있어. 상태당했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우리 사주는 이런 거 하려면 이제 퇴사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20만 원 막 15만 원, 20만 원 가니까 그때 되면 이제 30만 원 갈 거야, 40만 원 갈 거 같고 계속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 10만 원 떨어지면 16만 원이 생각난 거고 5만 원 떨어지면 다시 10만 원이 생각나고 못 판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눈앞에서 6억이 있었다가 사라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장기 투자도 맞는데 장기 투자를 통해서 모아가는 것도 맞는데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게 되면 아까 야종구님께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당 목적으로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나게 되면은 일부 정도 좀 수익을 확보했다가 다시 그렇죠.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이자율을 계산하셔야 돼요. 고배당주들은 이자율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채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채업자를 제가 요거를 토대로 해서 들어갔던 게 GS 홈쇼핑이에요. GS 홈쇼핑이 2008년도에 32,0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배당금이 3,000원인 거야. 이건 10년만 들고 있으면 원금 회수하고 그냥 날로 먹는 거네. 근데 딱 계산해 보니까 이 배당금 고배당주들은요. 어떤 원리를 갖고 있냐면은 현재 삼성전자를 비교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1%거든요. 이번도 사정해서 1% 준다고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원래 1%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60조 쌓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1%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당률을 봤을 때 시가 대비로 한 2% 되는 부분까지 올라갑니다. 이 주가가. 현금 창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12만 원에서 만 원대라고 그러면 거의 10%이기 때문에 이것을 2%, 만 원대를 2%라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제가 볼 때 이거 50만 원 갑니다, 이거. 50만 원 가야 만 원 배당 봤을 때 2%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왜? 삼성전자는 1% 주잖아. 화끈한 전문가님 뭐 할 말 없어요? 저는 절대 못 갑니다, SK텔레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못 갑니다. 현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 이건 뭐냐면은 3년 후에 가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50만 원까지 그만 간다라고 했을 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3년에서 4년? 절대 못 갑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SK텔레콤도 솔직히 올라간 게 LTE라는 그 데이터 이게 이제 시작되고 나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요금제도 사실상 옛날에 누가 요금제를 5만 원, 10만 원씩 냅니까? 지금 근데 10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거 10만 원 냅니다.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이상으로 더 낼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멘텀이. 근데 이거 보세요. 아까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 모든 상황 자체가 통신망 기간 상황이에요. 통신 없이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철을 타봐. 전부 예전에는 스마트폰 없을 땐 전부 앞사람 얼굴을 봤지만 지금은 전부 다 이것만 하고 있어. 그게 돈이거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한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제가 스마트폰 주도 가겠지만 통신주가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것은 앞으로 통신의 데이터.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통신의 속도보다는 스마트폰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장점과 결점이냐면 장점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누르는 순간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제를 했을 때. 그건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면 결제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하잖아. 영화 한 편은 결제 들어가잖아. 네. 예전엔 느렸어요. 뚜뚜뚜 취소.
다운하면 결제가 안 돼요. 지금 딱 누른 순간 10편이 결제됩니다. 즉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요금제로 넘어간 것은 2011년도 이미 예측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회원방송이나 뭐 이렇게 말할 때 앞으로 지금 여보세요? 이거는 40대 이상을 50대 이상을 여보세요로 가지만 그 이하는 데이터 요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런던에서 어떤 그 통신시장 사장들이 모여갖고 도저히 이건 여보세요로는 안 되겠다. 데이터로 쓰자. 유럽이나 미국은 다 데이터입니다. 한국만 저기거든요. 제가 잠깐 첨언하자면은 네.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던데 통신은 기관 산업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SK텔레콤을 주도로 해서 지금 무슨 모든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전철, 하다못해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통신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형 우량주를 봤을 때 그렇게 한 게 맞는데 저는 SK텔레콤의 입장에선 정부의 도움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주식들이 오히려 가면 더 훨씬 더 크게 갔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요거는 의견이 요거는 좀 많이- 동일합니다. 이게 약간 예. 그러면 매도? 이건 전 보유입니다. 보유. 보유예요. 네, 저는 아, 보유입니다. 보유 계속해서 보유하자. 3년에서 4년 정도 보유하시면 충분히 수익은 이거는 네, 좋다고 했으니까. 세미님께서 결정하시죠. 아, 저도 보유할게요. 보유. 계속 들고 가면 좋다고 하셨으니까. 의견 보합이네. 네, 그러면 일단 우리 네 번째 시청자님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셨는데요. 여성 시청자님 보유 의견도 전문가님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독종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예. 자, 오늘 시청률에 따라서 앞으로 더 갈지 아니면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이걸 제가 미리 먼저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전 네. 그러면은 오늘 말한 거 몇 개를 취소를 해야 될 게 많은데. 아, 그래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네, 그러면. 뭐 다른 탑 케이블 방송사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네. 맨날 마감할 때 멘트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다. 아, 네. 별일이 맞아요. 생기면 이제 못 볼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거지. 저희도 오늘 그 멘트로 마무리해볼까요? 별일 없으면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시청률 좋으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강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네. 네, 독종 보시고 또 게시판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독종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거 본데. 자, 다음 주에 볼 수 있을까요? 자, 안녕. 영원히 안녕하세요.